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 우리 야간 선물은 0.1% 정도 하락해서 400.1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옵션 만기를 맞아서 우리 선물 시장이 2022년 이전에 기록했던 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1월에 이제 월봉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출발 지점 자체가 400포인트 아래에서, 즉 400포인트 저항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연봉으로 봐도 22년 시작부터 거기서 꺾였으니까 실질적으로 22년 이후로 최고가로 지금 22년 1월 이전 기록했던 가격대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물론 뭐 비슷한 자리라서 지금 현재 400을 확실하게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바로 들지는 않네요. 400을 이제 오늘 처음으로 겨우겨우 가까스로 안착한 거고, 지금 또 야간에서 400을 아슬아슬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또 CPI 발표도 있고 미국 증시의 7거래일 연속 상승 상태이니까 혹시나 이제 조정으로 간다면 400 이탈에서 내일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CPI 결과가 기대치에 충족을 하고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나온다면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으로 펌핑이 나오면서 400을 확실히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내일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틀 연속 안착하는지 여부가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만큼은 해당 자리를 정확히 지지하면서 끝났죠. 빗각 추세 이탈 없이 겨우 딱 그 아슬아슬했지만 좀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세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끝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서 오늘 장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에 파악할 내용을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장 개장 전에 7월 옵션 만기일로서 외국인이 기존에 한 이틀 동안에 300억 이상 들어왔던 그 콜옵션 397.5와 395 그 콜옵션 물량을 과연 오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전일에 그 옵션물이 다 죽었었죠. 근데 오늘 종가 직전까지 단가를 좀 낮추면서, 물론 시가 자체를 200%대 이렇게 떠서 출발했으니까 좋게 시작은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밀리면서 오후장까지 좀 밀렸죠. 밀리면서 콜옵션의 프리가 쭉쭉 빠졌었죠. 그래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종가에 마지막에 코스피 200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면서 좋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죠. 종가 직전까지 단가를 낮추면서 바짝 프리를 뺀 뒤 종가의 삼성전자를 700원 정도 끌어올려서 프리를 높여서 회복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진입한 평단가 0.7 대비 높은 가격 1.02 390 7.5 옵션물 기준으로, 콜옵션 기준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9월 금리 인하의 기대를 높이면서 미국 증시는 추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야간 선물은 401포인트 종료로 400 돌파를 했고 갭상승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모았던 그 콜옵션 청산 여부를 오늘 체크를 해야 했죠. 그래서 돌파 후 저항점 막히고 마감했다. 402.5부근이 제가 파생반에서 장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당일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저항대에 딱 걸쳐서 막혀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프트업이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 6만원 대비 18.33% 상승해서 종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잠시 후 1시간 뒤에 미국 CPI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예상은 3.1% 헤드라인 기준 3.1 나오고 있고요. 직전은 3.3%입니다. 오늘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금리 동결까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장 보기 전에 파월 의장 청문회에 대한 소식 잠깐 간단히 짚고 갈게요. 파월 의장은 전일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으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며 아직 좀 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충분히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봐서 2%까지 목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가기 전에 가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구나라고 시장은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나스닥은 1% 이상 추가 상승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은요, 오늘 뭐 특별하게 뭐 테마가 크게 일어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주식 선물 싸움이 커서 그런지 오늘 뭐 뚜렷한 테마 종목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대부분 다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개별주들의 움직임만 주로 나왔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하락했죠. 제약바이오 가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밀리고 삼천당 제약도 밀리고 뭐 시젠이나 그다음 주요 어제 사마제약이나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은 뭐 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올라가지 못했고 뭐 휴젤 등 뭐 바이오가 일부 하락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도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화장품 쪽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갭 떠가지고 막혀서 하루 종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시면 여기서 제가 빗각 추세 이거 그어둔 거 여기서 딱 또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데서 또 막히고 있어요. 여기를 연결한 빗각 추세대에서 또 막힙니다. 이게 누구나 다 여기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화 돼 있고 여기서 또 보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매도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쌓이니까 막히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돌파를 해야 그 다음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막힐 자리 막혔고 지난번에 언더슈팅 나와서 신용이 잠깐 줄었을 때 이후로 잘 반등을 했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대부분이 사실 바이오의 힘이었잖아요. 그 바이오가 오늘 꺾였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코스닥 제약 섹터를 보시면 잘 가던 즉 최근 코스닥을 끌어올리던 이 제약 섹터에서 에너지가 끊겼죠. 그럼 이게 다 1차 잠시 하루짜리 하락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봤더니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동안 또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 시간에 보니까 HLB 그룹이 시간에 하한가를 다 맞았죠. 하한가로 가면서 내일도 바이오는 좀 떨어져서 출발할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바로 이게 하루짜리 음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일 또 코스닥 지수는 빗각 추세를 만나서 또 밀리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보이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뭐 그런 분위기가 코스피까지 이어지지가 않는다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이제 구분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중입니다. 다만 오늘은 좀 가격 조절이 나온 것 같아요. 언제든지 고가에 넘길 준비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88,800원까지 찍었다가 86,700원까지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죠. 근데 고가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사던 거를 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옵션 만기 일 때문에 그 영향으로 종가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바짝 끌어올리면서 이제 매수 230만 주 정도 매수 마감을 한 거죠. 결국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들인 꼴이 됐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만기를 맞아서 고가에 좀 팔다가 밑에서 다시 사들인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현물은 이렇게 좀 점검을 했고요. 자, 오늘 월물 옵션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였습니다. 물론 위클리 옵션 목요일에 비해서는 월물 옵션의 이동 추정 범위가 조금 범위가 좀 러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활용도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효용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뭐 가끔 가다가 잡힐 때도 있지만 오늘같이 또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간 을 많이 보내면 범위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시 4분 최종 기준 392.5에서 402.5 사이로 이렇게 범위를 형성하고 그 사이인 398.52에서 오늘 코스피 200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 중간값은 397.5였는데 종가로 1포인트 올리기 전까지는 중간값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이 베이시스가 2.5 정도 되니까 플러스 2.5를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395와 405 사이인 4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건데
맞죠? 중간값 사이에서 오후 시간 많이 보냈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셌던 시기가 이제 오전장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래도 범위를 참고해서 크게 확장되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주식 선물 관련해서 종가에 매물을 내면서 코스피를 한 1천억 이상 장중에 매수하다가 종가의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은 240억 코스피 매도 마감을 했죠. 근데 여기 1, 2천억 장중에 매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 미니 선물 매수와 주식 선물로 인한 금융투자의 종가 매수세. 미니 선물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지하면서 금융투자는 원치 않는 매수를 좀 많이 잡아뒀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 선물 매수 관련한 마지막 상승세가 나왔던 거고요. 미니 선물 매수와 주식 선물 매수로 인한 금융투자의 종가 매수세 플러스 외국인의 콜옵션 살리는 외국인 자신들이 397.5와 395 콜옵션을 잔뜩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살리는 삼성전자 종가 매수세 등으로 종가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397.27에서 동시호가에 진입한 다음에 코스피 200이 종가로 398.52까지 끌어올리면서 종료하면서 397.5의 콜옵션 결제가가 1.02로 오늘 종가 대비 한 4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종가에 700원을 상승시키고 금융투자도 살짝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 주축으로 700원을 상승시키고 외국인이 자기 콜옵션 자기가 들어가 있던 콜옵션 397.5와 395를 직접 살리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97.5 평단 기준 397.5 기준 평단이 0.7 정도로 추정되는데 요거를 1.02까지 좀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397.5 콜옵션은 0.26에서 진입해서 1.02로 약 4배 정도 수익을 남기면서 종료를 했고요. 397.5 풋은 0.57에서 진입해서 0으로 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옵션 만기 옵션 단독으로 최종 성적을 추산해보면 한 달 동안의 기실현을 포함해서 외국인은 140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오늘도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3, 4, 5, 6, 7월 5개월 연속 개인들은 옵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유는 슈퍼개미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그 안에는 슈퍼개미가 여기서 200억 정도는 2, 300억 정도는 많게는 2, 300억 적게는 1, 200억 정도를 챙겨갔던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퍼개미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여기서 슈퍼개미 수익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대중들의 수익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실로 마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개인들은 지금 슈퍼개미와 대중개미가 철저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슈퍼개미와 왕개미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슈퍼개미가 들어옵니다, 왕개미가 들어옵니다 라는 것을 포착한다면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은 거의 쉼없이 계속 제가 방송을 장중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포착하고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정보 공유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안내돼 있을 겁니다. 구독자방에 인증을 하고 구독자방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안내돼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하셔서 안내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장중에 마감시에 좀 계산해 본 건데 저희 정회원 파생반 분들 중에서 종가 베팅 옵션 만기 종가 베팅을 하신 두 분께서 업로드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SJ님 같은 경우에는 397.5콜을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 거를 공략을 한 거죠. 종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397.5를 세 계약을 0.267 종가 부근에 사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00% 될 것을 각오한 베팅을 했죠. 그래서 그게 약 20만 원을 투입했는데 76만 5천 원이 돼서 약 56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것을 이제 계산해 본 겁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KM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종가에
외국인 편에 서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395 콜옵션을 13계약 종가 부근 2.19에 매수해서 3.52로 결제가 되면서 약 711만 원을 투입하셨는데 이게 1144만 원이 되면서 약 430만 원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 내용을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본 거고요. 그 내용은 여기 위에 SJ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입을 했었다라고 올려주셨고, 이게 어쨌든 결제 싸움이니까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종가까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진입된 상태로 나타나서 이게 얼마예요? 아까 56만 원 수익을 본 포지션이었고요. 종가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KMN님의 결과, 요게 종가 베팅은 이렇게 13계약을 2.19에 들어간 거, 요게 이제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에 이렇게 큰 수익 보셨다라는 걸 계산해 본 겁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반에서는 장 전에 어쨌든 뭐 지지나 저항대 그리고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갭 뜬 다음에 어디가 일단 저항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2.5라고 말씀드렸어요. 장 개장 전에 프리장 전에 올려드립니다. 8시 41분쯤에 올려드리는데 402.5에 거의 근접해서 끝났죠? 한 틱 차이로 오늘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숏을 공략하셨다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뭐 얼마나 먹든 간에 어쨌든 진입을 여기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먹든 간에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절 커트를 어느 정도 잡고 5에서 10틱 사이, 뭐 10틱까지 보면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선 이건 좀 유연하게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커트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커트를 잡으면 두려울 게 없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수익, 아니면 2차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요쯤에서 지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래도 잃지는 않거나 아니면 잘랐으면 잘렸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저항대였습니다. 예, 저항대에서 오늘 공략을 했으면 좋은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전일 상승, 외국인들의 상승 베팅에 힘입어서 좀 오버나잇 콜옵션을 베팅을 했느냐의 결과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는 좀 리스키한 방법이죠. 오버나잇은 원래는 이제 오버나잇을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안전한데 그래도 또 기회가 된다면 오버나잇을 해야 이제 큰 수익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포착을 하시고 오버나잇을 하신 저희 파생반분에서 좀 진짜 잘하시는 몇 분께서는 오늘 오버나잇으로 이렇게 오늘도 한 9천만 원 선 수익을 올려주셨습니다. 푸른 청바지님이 8,800만 원 업로드 해주셨고요. 저도 계속 요즘 계속 놀라요. 뭐 저번에도 수억 하루에 오버나잇으로 뭐 워낙 급등이 좋았으니까 쭉 타고 지난번에 막 3억씩 4억씩 막 하루에 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SY님도 9천만 원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야 진짜 이제는 너무 크니까 이분들은 정말 약간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죠. 그래도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여 있다라는 거고, 뭐 말 그대로 슈퍼개미들도 막 하루에 보면 막 수억 수십억씩 막 챙겨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세계에서 나도 저렇게 나중에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방식이니까 내가 준비가 되는 충분한 세월이 흐르고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언급 드립니다. 강조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7번째. 자, 외국인의 기존 선물 누적 매수분이 환매도되어 청산되는 것보다는 오늘은 고점으로 인식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매도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을 장중에 포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외국인들이 고가에 어떻게 했어요? 7,300억 정도를 매수하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1,770억으로 종료했어요. 즉 고점 대비 한 9천억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매도한 거죠. 매수하던 거 매도하던 거 따로라는 겁니다. 사던 거를 청산하고 혹은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게 메인이 아니라 위에서 고점으로 인식한 누군가의 외국인 투자자, 어떤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종가 전까지는 미결을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고점 청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고가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후장에는 이렇게 선물 미결을 늘리면서 혼조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장중에 적은 거예요. 장중에 오후장에 혼조세로 가는구나. 이게 고가 징후가 고가로 뚜렷하게 이제 결정난 게 아니라 고가 징후는 이때 고가가 결정된 시그널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혼조세로 가는구나 해서 마지막에 혼조세로 끝났죠. 막판 종가에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미결이 한 12,000계약 정도 이제 감소한 것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결이 마지막에 쭉 떨어지면서 감소는 했죠. 이거는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이고 그 전까지는 30만 5천 계약까지 쭉 올라왔었습니다. 미결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가 판단은 아직 이르며 징후 정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가능성 정도만 있을 뿐이다. 어떤 거요? 402.45가 단기 고가가 될 확률만 있을 뿐이다. 아직은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의 가능성도 아직은 살아있다. 추세도 지켰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보유 매수분을 고가 청산하면서 지지라인을 단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되어야만 비로소 고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400 위에서 종료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추세 빗각 지지되는 마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있으면 발표할 CPI 결과에 따른 나스닥 마감과 우리 야간 선물 추이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오늘 미국 증시 결과상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갭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추세를 이어가기가 용이합니다. 왜요? 추세 빗각대 위에서 놀게 될 테니까요. 추세를 좀 더 이어가기가 쉽겠죠. 하지만 갭 하락 시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시작하겠죠. 개파락은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5월 17일과 유사한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거의 6조 원을 채워놓은 상태가 됐던 거죠. 한 캐파를 다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매도로 돌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의 계단식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지지된 것으로 보고 종가상 이탈하면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단계, 한 계단씩 판단해야 하고요. 그 라인은 계속 제가 거의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374, 4월, 5월에 대한 저항점 지지로 바뀌었죠. 379, 여기서 반복 지지받았던 379, 다시 여기가 374네요. 자, 374,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았던 379, 여기서 지지받았던 383, 여기 돌파했던 388, 여기서 지지받았던 396, 그 다음에 새롭게 돌파한 400,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 6계단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7계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 400, 7.5나 8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요거는 다음 얘기고요.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6개 확인된 계단식을 계단식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의 중첩 지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근 2년 동안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의 누적 최대 매수액은 6조 원 선에서 잡혔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들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 6조 채웠고, 여기서 마이너스 6조, 여기서 플러스 6조, 여기서 마이너스 한 4조 정도 갔을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여기가 4조,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5조 7천억까지 오늘 갔었죠. 아직은 조금 더 빈틈이 남아있긴 하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5, 6천억 정도 더 살 수는 있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어쨌든 추정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캐파가 거의 다 찼다. 이 파동을 넘어가면 제가 맥주 잔의 비유를 하잖아요. 맥주컵에 이렇게 매수든 매도든 6조 원까지 채울 수 있는 잔이 있는데 이제 지금 거의 다 찬 거죠. 오늘 5조 7천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거품 막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줄여서 오늘 마이너스 1770억으로 끝났으니까 다시 4조 8천억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품을 걷어갔거나 넘쳐나는 맥주를 한 입 마신 겁니다. 다음 컵을 가져올 준비를 하기 전에 마셔버린 거죠. 그러면 아직 요 컵은 준비되지 않았고 6조 원 채우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째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누적 최대 추정치가 5조 7천억대까지 간 겁니다. 8천억대도 갔을 것 같은데 대충 5조 7천억 정도. 이후 1조 원 가까이 고점 대비 청산 중이었다가, 청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신규 매도니까 매도 중이었다가 종가는 1770억 매도로 대략 고점 대비 9천억 정도를 매도한 겁니다. 종가의 옵션 만기 싸움에 자신들의 콜옵션, 외국인들이죠. 자신들의 콜옵션 395와 397.5를 살리려고 삼성전자를 700원이나 스스로 매수한
흡수하면서 땡기고, 그러면서 매도 전환됐던 삼성전자를 매수 230만 주 정도로 순매수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대략 56.55%까지 확대가 됐고요. 선물 누적 매수는 내려와서 4조 8천억대로 마감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 누적 매수는 오늘도 마지막 종가에 삼성전자 땡기면서 외국인들 기준으로 6,100억이 더해지면서 24년 1월 2일 이후로 24년 들어서 26조 원이나 매수한 꼴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매수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선물 부자, 현물 부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청산할지가 앞으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평생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삼성전자를 뭐 혼자 통으로 다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언젠가 공매도 대신에 해가지고 물량을 던지게 될 거고요. 선물도 무한정 살 수 없습니다. 무한정 사면 나머지는 무한정 팔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매도로 전환되기 마련이죠. 그게 8월에 나오든 9월에 나오든 거의 다 채워졌으면 매도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물 부자, 현물 부자지만 그 부자가 돌변하면 무섭다. 나스닥의 조정 시기와 맞물렸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외국인들 언제 파는지 요게 관심을 갖고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물은 콜옵션 시세가 몰빵된 월물 옵션이었죠. 풋옵션은 수직 낙하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8월물은 풋옵션에서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죠. 항상 옵션은 콜옵션도 시세 내고 풋옵션도 시세 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랠리장 상승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는 장에서도 중간중간에 풋옵션 시세를 주는 월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8월물은 풋옵션에서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며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하는 만큼 조정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7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유동성은 공급되고 있기에 조정이 있더라도 바이 더 딥 현상은 나오겠지만 이거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물 국채 바이백, 이례적인 국채 바이백이 7월 마지막 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오니까 미국 시장에 계속 돈은 공급될 거예요. 그런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 더 딥 현상, 떨어지면 매수하는 심리가 발동하는 현상들, 그리고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현상들,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겠지만 8월이 되면 일단은 추가 계획이 없기에,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한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자면 그때 결정해서 미국 재무부 재정을 쓰던가 하겠죠. TGA를 쓰던가. 9월 금리나 기대감도 또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또 요것도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되면은 또 부담스럽죠. 미국 상위 10개 기업의 이익 비중과 시총 비중의 비율 차이가 닷컴 버블 때만큼 벌어져 있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쏠림 현상이 너무나 극단적이며 이제는 좋은 실적을 이유로 들기에는 그 좋은 실적을 대입해도 너무 오버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7월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째, 이번 주 남은 주요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오늘이죠. 좀 있으면 발표할 미국 CPI, 5월 헤드라인 CPI는 3.3%였고 6월 추정치는 3.1%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고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PPI 발표를 하고요. 주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장 마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대형 은행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체크 사항은요. 금융주들은 국채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수에 따른 미실현 손실 둔화 여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 및 이자율 상승 지속 여부, 예금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감소 가능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과 중소은행의 유동성 체크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제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옵션 만기일은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풀타임 방송을 합니다. 아침 8시 20분 때 방송을 켜가지고 40분쯤에 화면을 켜고 그다음에 장 마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풀타임으로 방송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제 점심시간 때는 잠깐 이제 마이크를 끄고 있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날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